안녕하세요. 위즈살롱의 이문경입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을 시작으로 데이터가 치과 경영에 왜 필요한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데이터 하면 숫자나 그래프 등이 떠오르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숫자나 그래프 등으로 측정해 놓은 것, 그거를 우리는 보통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숫자나 그래프를 만들어냈다고 그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제대로 쓰려면 이 숫자와 그래프들의 의미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데이터의 의미가 부여되었을 때 비로소 유의미한 정보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데이터로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 집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계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정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보통 이것을 우리는 전자차트의 통계자료나 엑셀을 통한 후작업으로 만들어내죠. 전자차트의 통계자료만으로 부족해서 엑셀 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 집계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부터 도출된 가치를 발견해내는 일, 데이터 안에서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일을 우리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제 실무 경험에서 비춰봤을 때 데이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직원을 만나기가 좀 힘들었는데요. 대부분은 복잡해, 어려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제 경험상 실무자들이 데이터가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에만 많이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엑셀이나 피벗 테이블 같은 도구를 수준급으로 배워야 했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에너지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만 집중하게 되고 왜 이것을 하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 무엇을 위한 데이터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뭘 원하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이루고 싶다. 이 지역에서 제일 존재감 있고 경쟁력 있는 치과가 되고 싶다. 또는 어떤 이런 거창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요즘 환자가 줄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요즘 우리 병원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는데 반응이 어떤가 같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원하거나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게 생겨야 다음 질문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얻어야 하는가, 어떤 데이터를 봐야 하는가의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네 번째, 원하는 서비스나 전략을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나요? 고객 경험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죠. 항상 나름대로의 서비스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매출 하락이나 환자 유입 감소, 컴플레인 증가 등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서비스 전략을 세우는 것은 너무 늦을 수가 있어요. 우리 병원의 고객 경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시그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좋겠죠. 어느 지점에서 고객 경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어느 포인트에서 환자 유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만큼 성과가 잘 나고 있는 것인지 이것들은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고 이 데이터들을 확보한다면 우리 병원의 경쟁력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데이터가 꼭 경영에만 필요할까요? 실무자들이 데이터는 경영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무에서도 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병원은 크게 데스크와 진료실로 나뉘죠. 데스크와 진료실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데스크에서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예약. 데이터로 우리는 병원의 예약 환자의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 평균 몇 명의 예약 환자를 등록하는지 이를 기준으로 예약 이행률, 변경률, 취소율 등을 파악해 볼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예약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담, 매출의 핵심인 상담에선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상담 동의액과 동의율,
또 상담 동의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동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죠. 미동의의 사유, 또 미동의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담자 별의 성과 관리를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 평가의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을 거고요. 치료 이행률과 치료 중단율, 치료 미행 환자에 대한 파악과 치료 중단 환자에 대한 파악, 그리고 관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수납. 가장 기본적인 우리 병원의 매출에 대한 추이와 추세를 알 수가 있겠죠. 이 변화를 알았다면 흐름과 특성을 파악해 봐야겠죠. 등락의 원인과 매출을 이루는 여러 구성 요소들 간의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과 상담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병원이라면 우리 병원 환자들의 미수금을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미수금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보험 청구. 달별 공단 보험 청구액의 추이와 추세를 파악해 볼 수가 있겠고요. 조정 금액에 대한 추이와 조정 항목에 대한 파악과 분석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보험 청구에 대한 성과를 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리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구안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리콜이 필요한 환자를 추리는 것, 그 환자들을 관리하는 것, 또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한 부분도 모두 데이터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도. 만족도에 대한 파악을 하는 병원도 있고 안 하는 병원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병원의 경우라면은 치료 완료 후에 환자 경험 관리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해서 이것을 데이터화하고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분석을 해서 외부 시스템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 분류. 우리 병원 환자들에 대한 분류도 참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안 중요한 환자가 없겠지만 그 중에 우리 병원의 매출에 조금 더 크게 기여하는 환자는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병원의 기준에 맞는 상위 환자들을 분류해 주는 것 또한 필요하죠. 상위 환자의 기준은 매출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소개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한 환자군을 시기에 따라 분류해주고 그에 따른 환자의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은 데이터가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진료실에서 필요한 데이터, 보철, 기공소별의 기공료, 보철물의 종류별의 비율 파악, 리메이크에 대한 현황과 추이, 리메이크에 대한 사유, 골드 사용 현황과 추이 등을 데이터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재료 관리, 진료실에서 많이 쓰이는 재료에 대한 파악도 필요합니다. 글러브나 러버 등을 통해서 재료 관리에 활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환자 관리. 대부분 병원의 주요한 치료인 임플란트와 교정 환자는 특히 데이터화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우선 진행하는 환자에 대한 파악을 해야겠죠. 그리고 수술에 대한 것 또는 DBS에 대한 시기를 통해서 환자의 치료 진행 상황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재료도 데이터화해서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가요? 데이터가 경영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무엇보다도 실무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잘 아시겠죠? 6번째, 한 번만 데이터를 만들어내면 될까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 병원이 거기에 적응하지 않고 있다면 결국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고객, 즉 환자를 잘 아는 병원, 환자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볼 수 있는 병원, 우리 병원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 또는 환자가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그때그때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병원이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상황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알아두어야만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 우리 병원도 변화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에 데이터도 계속 변화시켜 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봐야 됩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논리력에 더해서 창의력이 필요한 순간이 되는 것이죠. 데이터들을 어떻게 쪼개고 또 어떻게 합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는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내원 경로에서 신한 유입이 많은지 이런 것에 대한 단편적인 데이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한 유입 성과 대비해서 어느 내원 경로에서 어느 연령 또 어느 거주지에 구안에 대한 재내원의 성과가 좋은지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연령별로 어느 치료 과목과 어느 내원 경로 또 어느 거주지에서 가장 매출 성과가 잘 나는지도 알 수 있다면 좋겠죠. 결국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얼마이든 그것을 활용해야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찾아내는 것은 분석자들의 안목과 창의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치과에서의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를 집계하는 방법에만 집중되어 있다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단계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에도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결국 또 데이터 시각화를 생성해내는 것에만 시간과 에너지가 집중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조직이 미래에도 건재하기 위한 밑거름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즈살롱 임경이었습니다.